서울대 아빠의 능력 있는 아빠, 다정한 엄마, 또 공부 잘하는 동생까지. 누구나 볼 때 부유하고 너무 행복한 집으로만 보였던 이 집을 왜 은성양은 떠나고 싶어 했던 걸까요? 사실 그녀의 가정에는요, 소문에 의하면 폭력이라는 아주 옳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시는. 집안은 평소에는 굉장히 평온하다가도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폭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이양의 어머니는요, 다리 한쪽이 조금 불편하셨대요. 왜냐면 남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해서 빡 도망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한쪽을 다치신 거야.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맞아서 울고 있거나 맨날 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아프다고 약을 먹고 있었던 모습뿐이었어. 엄마는 두 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대. 내가 너희만 아니면 진짜 이혼하고 싶어. 이 엄마 너무 죽고 싶어. 라고 말했대요. 자, 아버지의 폭력은요, 비단 어머니에게만 향한 것은 아니었어. 사실 이 은성이와 그리고 그녀의 동생도 아버지의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어. 아빠가 은성아, 누구야 딸? 불렀는데 방문을 열고 안 나왔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맞기도 했대.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다음날 일어나면 아 미안해, 아빠가 도대체 좀 과음을 했네, 딸 미안 이라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각서도 몇 번이고 썼지만 그 각서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실 은성양은요, 중학교 때까지도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우리 아빠처럼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약간 보수적인 줄만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학교를 다닐 때 이 은성씨가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가게 됐어. 그리고 친구 집에 만화책을 가지고 놀러 갔는데 자기 친구랑 자기 친구 아빠가 너무 다정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은성씨는 너무 충격을 먹게 된 거지. 세상에 저런 엄마 아빠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때서야 이 은성씨는요, 모든 아버지가 자기 아빠처럼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1999년 10월달 정원이는 그 고등학교를 자퇴하죠.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자퇴를 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성적은 높아. 근데 모의고사는 내신에 성적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거야. 왜냐면 전학을 갔는데 전교 100등으로 밀렸잖아. 1등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내신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 자퇴를 한 겁니다. 왜냐면 그 자퇴한 사람들은 수능이 내신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으로 몰빵하면은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은성양은요, 엄마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면서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 법학과를 가는 게 이 은성양의 꿈이었다고 해요. 사실 부원장 이민석 씨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았대.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학원비를 관리하고 아이들의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해줬다라고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은성양은요, 여고 2학년 때 이 부원장 이민석 씨로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면
너 서울대 갈 수 있다? 내 말 믿지? 라는 말을 듣고 중퇴한 거야. 그냥 그 이민석이라는 부원장 말만 듣고 자퇴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월 400이라는 과외비를 내면서 과외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모 대학을 중퇴한 이 이민석은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적을 단기간에 올린 것으로 학원과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빡 하고 올랐잖아. 이 근거로 처음에는 월 90만 원이었던 그 학원비, 과외비를 학생들이 자퇴하자마자 월 400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월 2천만 원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10년 전에. 물론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돈 얘기고, 그리고 이제 돈은 뭐 엄마랑 아빠가 주는 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자, 어쨌든 이 은성양의 아버지는요, 학원비가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4월 달쯤에, 야, 너 서울대 안 가도 돼. 과외 그만둬. 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은성양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이었어. 자,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엄마도 과외를 못하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과 나의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민석이라는 부원장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개인교수까지 받고 월 400만 원을 냈지만 결국에는 검정고시에도 치지 못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검정고시 못 봤는데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대학 진학에도 실패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은성양이 2000년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에 자기는 그럼 재수를 하고 꼭 대학에 가겠다. 서울대 법대에 가겠다라고 계속 우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지.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이라고 돼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가출을 합니다. 자, 과외비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냈고 정확한 액수는 나의 학생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은성씨의 친구는 은성이가 평소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자, 96년도에 또 이 이민석의 지도를 받은 또 다른 23살이었던 여성은요. 저도 이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선생님 집에서 과외를 받은 적은 없어요. 라면서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어쨌든 과외를 그만두라는 엄마 아빠의 그런 소리에 그녀는 자신의 꿈을 그냥 날려버릴 것 같았어. 자, 아빠의 폭력으로 항상 불안한 가정. 나 또한 엄마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함. 자, 여기서부터 은성양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딸이 왜 그렇게까지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 부원장 이민석의 모든 잘못으로 떠넘겼어요. 사생활에 관한 문제니까 더 이상 이 이상 말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니까 이민석이 왜 우리 딸이 당신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왜 자꾸 우리 딸을 꼬드기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은성양의 비밀은 은성양 겁니다. 은성양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니 그건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말뿐이었던 거야. 자, 교육자 입장에서 자신의 학생을 아끼는 건 좋지만 사실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행동은 솔직히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고등학교를 자퇴하라고 하다니. 사실 고등학교,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게 꼭 좋은 성적 받으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은성 양의 동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월 12일 과외를 받은 뒤 언니의 성적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전학간 학교에서는 전교 108등이었는데 2학년 때 과외를 받으면서 지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랑 엄마가 싸운 건 꼭 과외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이민석, 부원장이었던 이민석과 학원장이었던 서인철은 서로 동서관계였습니다. 자, 부원장 이민석이 사실 골수 운동권이었대. 운동권 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약간 그런 식으로 의식화한 거다. 진짜 교주처럼 자신을 받들게끔 뭔가 세뇌를 시킨 걸 거다. 부원장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학원장인 서인철 씨였어. 그래서 부모가 이 과외를 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 다 부모 탓 같았어. 왜 우리 부모님은 나 과외 못 받게 하는 거야? 그 과외비가 얼만데? 얼마라고? 왜? 막 이러면서. 그때 이 이민석 부원장은 학생들에게 뭐라 그랬냐? 어떡하니? 너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인걸. 서울대 법대는 다른 애들이랑 가야겠다. 선생님도 우리 은성이랑 같이 대학 가고 싶지. 능력 없는 부모님 잘못 아니겠니? 라면서 애들을 꼬드겼다. 이게 과연 소문뿐일까요? 자, 이민석이 살해했었던 서인철의 부인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넌 좀 더 고급스럽고 말이야 우아하게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요 모양 요 꼴인 거다. 걔네들의 공통적인 면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자, 너희들은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살 수 있는데 부모님 잘못 만나서 라면서 애들을 꼬드겼다 라고 말을 해요. 웅동권 출신이었던 제2대 사학과를 중퇴한 이 이민석. 그는 고향 목포에서 생활하던 중에 96년도에 손윗동서였던 서인철 씨의 제의로 학원 부원장을 맡게 됩니다. 자, 이은성 및 다른 학원생들에게 개인 과외를 몰래 뒤에서 권하는 거야. 학원도 좋긴 한데 선생님이랑 과외하면 성적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과외 어때?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같이 저 과외할래요 라면서 선생님의 꼬드김에 넘어갔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이 이민석의 꼬드김에 넘어갔던 학생들은 학교까지 자퇴하는 등 아주 이민석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자들이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은성 양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는 폐륜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자, 윤석 양과 유일하게 말이 통했었던 친동생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당시 엄마도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1월달 말쯤에는 엄마가 언니의 목을 조른 적도 있었어요. 언니가 엄마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라면서 언니는 엄마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언니를 다독입니다. 언니 편을 들어. 자, 11월 11일 오전 한 기자는요, 이 은성양의 아버지를 만나서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술 드시면 자녀분들과 아내분을 폭행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술이 조금 과한 건 사실인데 어느 집이든 가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긴 했겠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자신의 딸 은성양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선임에 열을 올립니다. 자,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내 아내를 죽였을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딸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이 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 장면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게요. 근데 그렇게까지가 악랄하지를 못해요. 진짜 어떻게 파리 한 마리도 잘 죽이지 못한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무서워서 공중 변소에도 못 갔는데 그런 애가 엄마를 그렇게 죽이고 한다는 것은 상당할 수도 있어요. 자, 자기 딸은 그렇게까지 독하지 못하다. 화장실에 파리가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다. 공중변소에 못 가는 아이다. 파리도 못 죽이는 애가 어떻게 자신의 엄마를 죽일 수 있겠냐. 아버지는 이렇게 인터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딸 은성양과 부원장이었던 이민석은 함께 구속이 됩니다.